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로도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바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절대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주요 보직을 맡거나 또 원내대표라거나 이런 분들은 바쁘니까 주요 상임위의 주요 역할을 못해요. 원내대표 지낸 분들 뭐 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대상이 아니었던 분,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3명 다 모조리 올렸으니 그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원래 주요 당직 인사들은 상임위원장직을 같이 겸직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관례였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도 할 거고 지금 행정안전위원장도 내려놓지 못한다. 그것도 할 거다. 이제 맡을 거다.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방패 삼아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호대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망치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본인이 사라지거나 입술이 사라지거나 하면 이가 시리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자성을 풀어서 했는데 그 얘기는 본인이 입술이라는 얘기죠. 내가 사라지거나 하면 다음 타겟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기가 이게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청래 의원이 너무 과도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는 국회법도 있지만 정당은 어찌 보면 관행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정당 결사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법에 대한 제한을 받기보다는 과거에서 내려왔던 어떤 그런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당의 관례거든요. 최고위원직 지도부가 상임위를 겸직하지 말라는 그 취지는 뭐냐면 지도부는 당의 그 최고의 구성원으로서 여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국회는 중진들 위주로 상임위원장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분리로 한 건데 본인은 당의 지도부도 하겠고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겠다. 더더군다나 행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말하자면 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니 본인 욕심이 될 것처럼 되니까 내가 사라지면 내가 쫓겨나면 이재명 대표 다음 타겟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정말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기화 삼아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정청래 의원의 저 겸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이번에 좀 지난해에는 과방위원장 겸직은 그 사실은 좀 말하자면 국회 원 구성되고 나서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넘어갔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조금 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올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너무 대응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과도한 욕심.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하실 후보군들이 4선 이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좀 양보하는 정신 발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뭐 위원장 배정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는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박 교수님, 그러면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걸 교통정리를 좀 하면 될 텐데 박광원 원내대표의 입장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결론이 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꼬이고 꼬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속,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여야 간의 합의로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다가 1년씩 서로 바꾸기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 약속에 따르면은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상임위원장 가는 게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주장대로 뭐 맞을 수 있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지금 6자리거든요. 이번에 옮기는 게. 근데 그 중에 절반 넘게가 다 전현직 지도부예요. 전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이 다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거예요. 이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니 당내 지도부였던 사람들은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정작 내년 이제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 챙기고 이래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상임위원장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전현직 지도부가 상임위원장 자리 다 차지하면
이거야말로 이제까지 민주당이 지켜왔던 어떤 관행들을 싹쓸이 무시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어떤 당내 내분 사태에 소위 자리 나눠 먹게 한 거 아니냐, 내분을 조금 다독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초선 의원이나 젊은 의원들한테 비치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에 실패한 거죠. 예. 실패했고, 근데 문제는 이 논란이 의원들 간의 밥그릇 싸움인데 조용히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지도부의 순망치 안의 문제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물러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예. 강성당원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원장 안 하면은 네. 못하면은 예. 이거 반명 의원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네. 결국은 당의 내용을 갖다가 최고위원이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내용을 갖다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조용히 조율돼야 될 상임위원장 배분 또는 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 지도부, 이재명 체제 수호라고 하는 사안까지 연계를 시켜버리니까 지금 민주당의 행보가 지금 가뜩이나 개파 갈등의 네. 논란이 많은데 오히려 더 내용이 좀 격화될 그런 사안이 또 하나 터졌다. 그런 네. 점에서는 악재인 거죠. 말 나오신 김에 이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과 관련한 얘기들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알려진 이른바 개혁의 딸을 BTS의 강성 팬덤 이 아미들과 비유를 해서 이게 정치권에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한 내용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이 사람 팬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가지고 나는 여기 뭐 리장을 그만둬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TS 아미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리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치거나 공격당하거나 평가절하되거나 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들. 아미처럼만 해주신다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네, 한 대표님 이거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 아미와 비슷한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현근택 부원장의 얘기도 있었고 박용진 의원은 아미는 착한 일 많이 한다 이런 얘기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마 자발성 예. 이분들이 사실 뭐 이른바 개혁의 딸들, 개딸들로 총칭되는 열성 지지자들이 뭐 누가 모여라 아니면 지도부가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뭐 현장 가서 뵙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좋아서 지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뭐 누구인지도 사실 본인께 잘 모르실 겁니다. 예, 같이 지지하고 계신 건데 아마 이제 그 BTS 아미를 비유해서 듣기 불편한 분도 있을 테고 뭐 호응하시는 분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열성 지지층,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 뭐 많았었죠. 대깨문, 예. 개딸 이런 뭐 계보들이 있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박사모도 있었고, 박사모도 있고.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영부인의 팬카페도 아주 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가지고 응원하고 하는 거는 그 팬덤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비판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고 그게 또 정치하는 힘이 될 수 있고 정치를 더 잘하게 하는 또 이 사회를 바꿔가는 분명히 동력입니다. 동력. 네. 이게 지나쳤을 때 이미 이재명 대표는 당원을 제명을 했어요. 예. 그거는 아주 엄중한 조치입니다. 그 민주당원은 이제 민주당원일 수가 없어요. 활동도 안 되고. 그 이유가 과도하게 그 모 중진 의원한테 문자를 보내고 아주 욕설을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윤리감 차원의 지시를 해가지고 제명을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 대표는 우리 내부의 차이 가지고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고 공격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제 기억에도 한 10여 차례 이상 예. 경고를 하고 직접적으로 뭐 SNS 메시지를 내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대표가 즐긴다는 표현을 하는 의원들은 저는 그거는 정말 과도한 비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본다면 정치를 하신 정치인들도 본인들도 이런 열성 지지자가 오면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 제명인의 마을에 제명이가 있어야 제명인의 마을이고 민순의 마을에 민수가 있어야 민순의 마을이지. 제가 빠져버리면 그게 민수 외 마을이죠. 제명이 외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비판은 그 또한 역풍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치할 때는 좀 당당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 국회의원하고 비교하면은 무슨 어떤 힘이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몰려가서 한다고 과도한 거는 분명 비판받아야지만 본인들 의견 주장 내는 것까지 나는 듣기 싫다. 특정 프레임을 씌운다. 이거는 좀 당당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간간히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뭐 완전히 결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최근에 후원을 시작했는데 거의 29분 만에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김용남 의원님은 국회의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확고하다는 뜻일 텐데 이거 거리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근데 그 개딸을 아미에 비유한 건 아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BTS 아미는 아무리 BTS를 좋아해도 뭐 블랙핑크 연예계 퇴출을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던 것 같고 지금 뭐 당원 한 명 제명한 거를 매번 말씀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십니다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선긋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는 뭐 조장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후원금 모집이 29분 만에 끝났다. 이런 것 좀 자랑도 좀 하시면서 본인의 인기 그리고 지지층이 단단함을 뭐 과시 내지는 자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제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겠습니다만 그 지지층이 남을 공격할 때 더군다나 생각이 다르다고 도가 넘는 공격을 할 때는 선을 그어줘야지 그걸 뭐 즐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다고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수박 논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용진 재선 국회의원이죠. 박용진 의원이 아마 대표적인 수박으로 찍혀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조금 원성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이런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과 만난 영상을 스스로 공개해서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러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온 건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윤석열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이 노동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입 닥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 당원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입 닥치지 마세요. 입을 늘 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입을 열고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십시오. 그럼 돼요. 네, 저 영상이 박용진 의원이 경북 안동 예천 민주당에서 강연을 하러 갔는데 아마 박용진 의원이 오는 것을 반대한 강성 지지층들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 전에 연출된 장면 같은데 최재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민주당에서 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중도지향적인 분들이 참 설 자리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면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에 휘둘리다가 전락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구나는 우려가 들었고요. 제가 이제 영국 프리미어 얘기를 잠깐 하면은 우리가 훌리건을 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훌리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경기장 출입 제한까지 시킵니다. 저는 뭐 아까 그 좀 뭐 현근택 부위원장은 무슨 뭐 아미에 비유하고 강성 지지층을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찾아가서 대화하자고 하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당원입니다. 당원 박용진 의원도 당원입니다.
당원 당신만 입장 띄고 있으면 민주당은 잘 나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저렇게 차단벽을 두는 게 저게 팬입니까? 저건 팬이 아니잖아요. 경기장의 경기 흐름을 끊게 하고 그 경기가 결국에는 패배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그 극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전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저 영상을 올릴 때 민주당이 우리 총선이 지금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좌표를 한번 보여준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프지만 저 영상이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많이 좀 돌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우리의 민주당이 쇄신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한번 고민의 소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면 권력에 뭐 타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런 그 강성 지지층들과의 관계 설정은 박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거물 정치인으로서 말이죠. 박용진 의원 저 영상 보면서요. 참 아픈 손가락이다 민주당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현 이재명 체제에서만 수박 논쟁으로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야당 가라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참 문재인 정부 팬덤에서도 비난받고 또 이재명 체제 지도부에서도 비난받고 참 강성 지지층에게 박용진 의원은 참 순환을 많이 겪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위 개딸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비명계가 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자신들은 과거에 어땠는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 3년 전이에요. 2, 3년 전 때 문파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도지사나 아니면은 뭐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비주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때 똑같이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이재명 팬덤이 이런 좀 선을 넘는 그런 발언들을 하니까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팬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던 사람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자, 이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고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놓고 봐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지도부도 과거에 자신이 소위 문파로부터 공격받았던 시절도 떠올려 보고 그러면서 그때 그런 느낌이었구나. 이렇게 좀 상호 좀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내분 사태가 이렇게 감정으로 치닫는 거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원 한 분 제명 처리한 거 굉장히 잘했고요. 앞으로도 좀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소위 친명 비명을 떠나서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양쪽에서 좀 만들고 가면서 건강한 경쟁으로 좀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네, 알겠습니다.